자, 10번 인스버그와 세조의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이요. 병리적 문제가 아니라 강점에 초점을 뒀는데 우리 강점을 초점에 뒀던 것이 뭐가 있어요? 강점 관점 모델이 있었죠. 역량 강화 모델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거, 강점에 초점을, 그러니까 약점이라든지 무슨 문제 이런 거에 초점 두지 않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원도 중요해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강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솔직히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강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에서 이런 단어들, 강점이란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원래 잘 썼던 단어가 장점이에요. 장점.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점과 강점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점과 자원을 발견해.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합쳐가지고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생기면 클라이언트의 강점들,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클라이언트가 지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뽑아올 수 있는 자원들을 포함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의 특징이다. 그래서 강점과 자원을 발견해서 치료에 활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뭐가 있어요? 전략적 가족 치료가 있었죠. 전략적 가족 치료.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텐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뭐가 있냐면 전략적 가족 치료,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그다음에 이야기 치료. 이게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 나타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 너무 작으니까 자,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더니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차 사이버 네틱스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객관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 1차 사이버 네틱스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뭐냐면 다세대 가족 치료, 그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는 구조적 가족 치료죠. 구조가 잘못됐다. 구조적 가족 치료가 이 모더니즘이고요. 이후에 70년대 넘어가면서 사회 구성주의가 생겨요. 구성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관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구성주의인데 이 구성주의가 나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사이버네틱스. 2차 사이버네틱스가 나오면서 뭘 중요시 봤냐? 주관성이에요.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중요시 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전략적 가족치료, 해결 중심, 그다음에 이야기 치료. 이 세 가지가 주관성을 보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인스버그가 이야기했던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요. 우리가 요 이름도 나오지만 단기예요. 단기. 짧은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단기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해결 중심과 전략적 가족 치료가 이 단기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냐?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현재예요. 이 사람이 왜 이거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문제가 왜라는 것에 초점을 둬요.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이 사람은 왜 이래?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 A라는 문제가 생겼으니 해결책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인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문제가 생긴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아. 문제는 뭐 생길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의 원인, 왜 이것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과거보다는 현재. 문제가 언제 생긴 거야? 현재 생긴 거죠.
현재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 않아. 과거에 가지 않고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해결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초점을 둔다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우리 보면은 전략적 가족 치료와 좀 유사하죠. 전략적 가족 치료와 좀 유사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해결 중심은요, 전략적 가족 치료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 이 해결 중심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강점과 자원도 있고 활용하고 다 이럴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뭐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요거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해결 중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좀 전에 봤던 구조적 가족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능력 향상이에요. 내가 능력을 향상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요 2차 사이버네틱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 향상, 뭐 인간의 성장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성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지금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모더니즘에서 이제 객관성을 봤던 그런 모델들에서는요, 능력 향상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만 주면 돼요. 자, 10회기 정도의 단기 치료이다. 왜요? 처음부터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가 다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해결하면 돼요.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단기 치료입니다. 자, 간단한 방법을 사용한다.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간단함과 복잡하고 뭐 이렇게 쭉 연결된 이런 걸 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길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짧게 끝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탈이론 비규범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틀이 딱 맞춰져 버린 거겠죠. 그러면 이 틀에 사람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그 사람의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때요? 이론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이론적이고 두 번째, 규범도 마찬가지예요.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틀이잖아요. 규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들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틀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거겠죠? 어때요? 이 틀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탈이론, 비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해결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 사람이 매일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문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가 생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그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면 된다. 문제가 생겼어? 해결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이 해결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기법. 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질문 기법이에요.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질문 기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질문 기법은 총 6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치료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집에 돌려보내요. 집에 돌려보냅니다. 뭐 와서 인테이크를 하든지 뭐 아니면 전화로 면접을 하든지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잡아요. 자, 오늘은 이게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요. 우리 3일 후에 괜찮으실까요? 아니, 언제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해 놓고 시간을, 약속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잡은, 접수를 한 이후에 약속을 잡고 만나는 첫 시간에 물어보는 질문이 치료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변화란 불가피한 것이에요. 자, 계속 일어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처음 왔을 때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우리 저번에 왔을 때 또는 저번에 전화로 예약하셨을 때 있잖아요. 그 상태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뭐 좀 변한 것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치료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게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죠. 우리 예를 들게요. 뭐 이성 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 막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시간 지나면 아물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치료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예외 질문이에요. 자,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A와 B가 부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어머니, 아버님과 지금 이렇게 일해서 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가 폭력을 일으키지 않나던가 아니면 사이가 좋았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문제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문제 상황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좋은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안 좋은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좋은 경우가 언제요? 아, 아버님이 이럴 때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술 먹고 폭력을 일으키긴 하지만 뭐 1년 전에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는 좀 되게 다정다감하고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좋았을 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계속 안 좋게만 생각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정적인 행동들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상황들, 부부관계가 좋았을 때 물어보는 것이 이 예외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외 질문. 이런 것처럼 아등기와 관계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았을 때는 언제였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예시로 나오는 거니까 뭐 사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례보다는 다음 중 해결용심 단기가족 치료의 질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외 질문 해놓고 예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예외 질문이니까 예외 상황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기적 질문이에요. 우리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뭐한 거예요? 갑자기 해결되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던 것이 해결되고 뭐 그것들이 생긴 것이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기적 질문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해결된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기적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됐다는 걸 가정에서 물어보는 것이 기적 질문이다. 자, 어머니,
우리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고 부부가 관계가 안 좋고 싸우고 이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상황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 보면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술을 먹고 오지 않는다. 그리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서 그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적 질문에는 좀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단어예요. 기적 질문에 기적이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밤의 기적, 기적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은 다 기적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주변에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처럼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물어보는 것이 기적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대처 질문이에요. 우리 대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대처죠.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물어보는 거야. 자, 어머님,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어요. 아버님이 술 먹고 들어와서 가정폭력을 한다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술 먹고 들어온 날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그냥 집 밖으로 나가요. 술 먹고 들어온 날, 늦게 들어온 날 밖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문을 잠고 내 방에서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대처예요.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어떻게 지탱해 오셨어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대처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척도 질문입니다. 척도 질문은 숫자가 좀 나와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척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척도이기 때문에 자, 그럼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문제, 우선순위, 성공, 문제 해결 가능성, 변화를 위한 동기, 평가 등의 수준을 수치로 표현하는 질문이에요. 자, 어머니, 우리가 지금 어머니랑 만났던 곳이 벌써 10회기나 됐어요. 되게 오래됐네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어머니,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힘듦을 10점이라고 볼게요. 10점이라고 보고,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0점이라고 한다면요. 어머니, 지금 상태가 몇 점 정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점수 2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겠죠.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척도 질문이에요. 그래서 척도 질문은 숫자가 이렇게 딱 나와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성 질문이에요. 자, 관계성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A라는 분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문제, 그러니까 A라는 아버지과 어머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B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문제를 자, 어머니하고 친한 언니가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관계성 질문이에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으로 당신의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당신을 무엇을 해야 문제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이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관계성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뭘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언니죠. 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문제. 그래서 언니는 그냥 이혼하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언니네 집에 들어와서 좀 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가정폭력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 관계성 질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정의랑 이 질문 기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있던 순환 질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순환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순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요 순환 질문은 전략적 가족 치료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 대한 질문 기법으로 틀린 것은 순환 기법은 가족들이 순환하며 한 명씩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오해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략적 가족 치료의 순환 질문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순환 질문이니까요. 자, 내용은 맞지만 이 순환 질문은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질문 기법 물어볼 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의 질문 유형 중 대처 질문이에요. 대처 질문. 대처 질문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자, 대처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대처 질문이었죠. 자, 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 예외죠, 예외. 문제 상황이 아닌 예외 질문에 대한 내용이죠. 예외 질문입니다. 자, 2번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결됐대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해결되면 당신의 문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 질문입니다. 자, 3번 어려운 상황 속에도 더 나빠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 거죠.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네요. 이런 게 대처 질문입니다. 자, 4번.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10점이라고 하고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의 스트레스 상태는 몇 점인가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 상태와 지금 서비스 받은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건 점수가 나왔어요. 점수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라고 했어요? 척도죠. 척도 질문입니다. 자, 5번.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유, 정답 나왔네요. 기적 질문이죠. 기적입니다. 기적.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니까 대처 질문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이렇게 정의에 나오는 거예요. 정의. 자, 옳은 것은 자, 1번 규범적이다. 아니죠. 우리 비규범적이었잖아요. 비규범적. 우리도 규범에 맞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뭐였어요? 탈이론적이었죠. 탈이론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해결 중심입니다. 자, 2번 과거를 지향한다. 자, 우리 과거를 지향하면 정신분석이라고 했어요. 정신분석이고 이 과거를 지향하지 말고 현재나 미래지향이라고 했어요. 미래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해결 중심입니다. 3번 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둔다. 자, 우리 병리적인 것이 아니죠.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 했어요? 자, 요 해결 중심은 강점 관점하고 같다라고 했죠.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강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둔다. 자, 원인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 해결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 그렇죠. 정답 5번이네요. 옳은 거니까. 자, 변화는 항상 일어납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그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라고 보죠. 언제나 일어나는 거니까 그 문제 일어났어.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 해결 중심 단기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해결 지향적 질문 유형 중 관계성 질문이에요. 자, 우리 관계성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는 것이 관계성 질문이었죠. 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인가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우리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언제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자, 지금 상태가 아니라 언제요? 예전의 상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니까 언제요? 예외 질문이죠. 예외 질문입니다. 자, 문제와 가장 관련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자, 문제와 관련 있는 상황. 이거는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 문제와 관련 있는 상황들. 이게 관련이란 단어를 해서 관련성과 해서 관계성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나 본데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의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신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뭐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대요. 자, 문제가 해결이 왜 돼요? 안 됐는데. 자, 뭐예요? 기적 질문이죠. 이런 건 기적 질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해결됐다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은 기적 질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이런 문제는 누구와 관계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지나요? 뭐, 이런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누구와 관계에 대한 내용, 뭐, 이런 질문들은 없었죠. 자, 5번. 당신의 아버지께서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정답 5번이네요. 나와 관계에 있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생각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성 질문이다.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성 질문입니다.